안녕하세요. 네, 20년간 3만 5천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우성 대표원장입니다. 자궁 난소 질환을 진료하다 보니까 여성의 생리에 관한 증상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자, 이번엔 청소년의 생리불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초경 이후에 불규칙한 월경 주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엄마 손에 끌려서 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된 10대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의사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자궁과 난소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별다른 치료를 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초경 이후 24개월, 즉 만 2년 동안은 어떤 불규칙한 생리 현상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알려져 있죠. 생리라는 거는 자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뇌나 난소 등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섬세하게 조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경 이후에 생리를 조절하는 체계가 자리를 잡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경 이후에 2년 이내라고 해서 모든 생리 불규칙한 증상이 자연스러운 건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증상의 어떤 정도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초경 후에 만 2년 이내지만 심한 정도의 불규칙한 생리 상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어떤 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1차적으로 증상의 정도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증상 기준이 사실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20년 동안 10대들의 생리불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을 진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제 기준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청소년 생리불순 검사가 필요한 증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1년에 3번 미만의 생리를 할 경우에요. 초경 후에 2년 동안 희발월경은 아주 흔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주기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생리만 하는 것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초경을 한 이후에 1년 동안 아예 생리가 없는 무월경 상태인 경우인데요. 초경 이후에 1년 이상 생리가 없으면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식증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으면 시상하부성 무월경의 가능성이 있고요. 가슴이, 즉 유방이 부풀고 유즙이 나온다면 뇌하수체 종양이나 고프롤락틴 혈증의 가능성이 있고요. 지나치게 추위를 타고 무기력하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원발성 무월경인데요. 2차 성징이 있으면서 만 16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와 혹은 2차 성징도 없으면서 만 14세까지 초경이 없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를 원발성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즉, 아예 초경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또한 염색체의 어떤 선천적인 이상이 있거나 혹은 운동선수처럼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2주 이상의 출혈기간이 있을 경우인데요. 정상 생리는 7일 이내에 끝나지만 청소년기에 흔한 무배란성 월경 때문에 종종 8에서 10일 정도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생리 때마다 2주 이상 출혈이 이어진다면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고요. 이때도 역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드물지만 자궁질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는요, 빈혈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과다 출혈량이 있을 텐데요. 오버나이트를 2시간에 한 번 이상 갈아야 할 정도로 과도한 출혈량 또한 어떤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랄지 자궁 용종 혹은 근종 등의 질환일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는요, 너무 적은 생리량일 경우인데요. 생리기간 내내 하루 종일 팬티 라이너 한 장으로 충분할 만큼 묻어나온 정도의 출혈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정상 생리가 아니라 무배란성 부정출혈에 해당합니다. 정상 생리가 있고 그 중간에 소량의 출혈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번 생리마다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은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통 무월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해당이 한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아요. 또 말씀드릴 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거나 시상하부성 무월경 등의 질환이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피임약은 난소의 어떤 자연스러운 배란을 유도해서 생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공 호르몬으로 강제적으로 내막에서 출혈을 일으켜서 생리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난소의 배란이 없기 때문에 생리가 아니라 소태성 출혈이라고 합니다.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난소를 쪼그라들게 해서요, 나중에는 피임약 복용을 멈춰도 생리불순이 더 심해지는 걸 제가 자주 봐왔습니다. 자, 이럴 때 가능하면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한방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생리불순 원인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 정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걸 하단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